덱사메타손, 덱사메타손을 썼더니 효과가 오히려 후반부에 쓰면 괜찮은데 초반에 쓰니까 오히려 죽을 지경이 되더라. 여기 굉장히 위험하더라. 카타스트로픽이라 그러죠. 굉장히 위험한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더라 라고. 네, 이거 초기에 쓴 것부터 볼게요. 저 감염된 지 3일 만에 썼거든요. 3일 동안. 그랬더니 이게 엄청나게 심해져가지고 쥐들이 거의 뭐 죽을 둥 말 둥 이런 상태로 깡 마른 상태로 살도 쪽 빠져서 그렇게 됐대요.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. 3일 만에 초반에 이런 거 좋다고 뭐 타이레놀 막 너무 초반부터 먹고 이런 거 안 좋죠. 타이레놀도 마찬가지예요. 면역 억제 기전을 하는 거예요. 결국은 증상 억제하는 용으로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백신 맞고 타이레놀 너무 막 쓰지 말라고 권장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럴 정도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증상 억제제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, 그런데 후반부에는 아니다. 후반부에는 오히려 이게 7일 감염된 지 7일 후에 또 3일 동안 썼을 때는 덱사를 썼더니 얘네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. 라피들리 아주 빠르게 회복되더라.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, 감기약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타는 감기약이요, 그리고 뭐 종합감기약이든 이런 감기약이라는 것들은 물론 항생제나 이런 좀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내는 것들도 있지만, 어쨌든 그 항생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감기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. 그냥 감기약을 이런 실제 기전에 따른 명명을 해보면 뭐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억제제, 콕스2 억제제, 기침중 추 억제제, 히스타민 분부 억제제, 비강내 혈관 수축제. 보세요. 이 억제제, 수축제. 이게 감기약이에요. 감기 증상을 억제하는 거예요. 한마디로. 그러니까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, 내 몸에 들어온 감기를 뭐 면역 반응을 좋게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, 우리 몸에서 감기를 이기려고 바이러스랑 싸우든 균하고 싸우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서 나타나는 게 증상이거든요. 열이 난다거나, 열이 날 때 면역세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. 면역세포 숫자가. 근데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억제하는 게 감기약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. 그 감기는 초기 대응, 그러니까 코로나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까 감기약을 초반에 써야겠다가 아니라, 초반에는 오히려 면역 반응이 확 세지게 해서 면역을 활성화해서 최대한 잘 낫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네,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고, 물론 이런 증상 억제제도 때로는 필요해요. 이게 너무 심하면, 너무 심한 고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너무 이런 증상이 불편해서,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써야겠지만,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대부분 증상 억제제다. 그래서 이거는 면역을 오히려 억제시킬 수 있으니까 초기에 쓰는 건 좋지 않다. 그래서 감기약을 초반에 쓰는 거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. 이건 오히려 아까 연구에 따르면 후반에 써야 되는 거죠. 이런 염증을 억제해 준다거나 이런 거는. 그쵸? 증상을 억제해 주는 거는. 초기에는 오히려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게 좋다. 근데 그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.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, 뭐 아무리 뭐 고열이 위험하다 그러지만 보통은 아프면은 으슬으슬하고 오한이 나니까 따뜻한 데 들어가지, 누가 뭐 열이 올랄까 걱정해서 뭐 찬물로 들어갑니까? 그쵸? 감기에 걸리면 보통 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. 그냥 따뜻한 데서 몸 녹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. 물론 그렇다고 고열로 가서는 안 되고, 그래서 최대한 그 열이 나는 걸 또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따뜻한 차를 계속 마신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, 실제로. 네, 일단 그래서 초기에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, 물론 고열로 나는 것만 조심하면서, 그리고 이런